우리는 왜 같은 생각, 같은 습관에서 벗어나기 힘들까요? 마치 오래된 길처럼 뇌 안에는 이미 단단히 자리 잡은 신경망이 있습니다. 이 길은 우리가 무심코 반복한 생각과 습관으로 더 단단해진 것이지요. 하지만 과학은 말합니다. 뇌는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할 수 있다고요. 이 현상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. 이제 뇌가 발달하는 청소년기와 성인이 된 이후에 신경가소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. 뇌를 집으로 비유할 때 집을 짓기 위한 기본 재료들이 다 들어가고 뼈대가 지어지는 게 태어나서 2세까지라고 한다면 이제 완전히 리모델링이 되는, 그러니까 건축으로 치면 재건축의 시기가 청소년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뼈대는 그대로 존재하지만 그 안에서 모든 회로와 배선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뇌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에만 일어나는 몇 가지 변화가 있고요. 또래 집단의 반응에 굉장히 민감도가 올라가고 나에게 해가 되거나 딴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많이 하는 편이고요. 그리고 어떠한 도덕적인 잣대라든지 윤리적인 잣대, 공감의 잣대, 이러한 것들도 청소년기에는 많이 변합니다. 근데 이 시기에 이러한 것들이 배선이 잘 되고 리모델링이 잘 되어야지만 아동기에 겪었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가 있게 되고 또 내가 새로운 능력을 가지면서 정상적인 성인으로 클 수가 있는데, 청소년기에 이러한 것들을 잘 배우지 못했다, 잘못된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렸다, 굉장히 안 좋은 폭력의 경험을 오히려 더 많이 하게 됐다,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, 상당히 엉망인 상태의 성인으로 클 수가 있게 되는 거고, 이 시기가 끝난 후에 성인이 돼가지고 극복하려고 하게 되면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여기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는데 바로 신경가소성이에요. 신경가소성은 뭐냐? 뇌가 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뇌종양이 있어서 뇌 조직의 일부를 떼냈다.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신경세포와 뇌 조직이 소실이 된 거잖아요. 그런데도 이게 회복이 되고 정상적으로 생활이 가능해진 이유는 주변에 있는 다른 뉴런들이나 주변에 다른 연결들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뇌의 신경가소성, 뉴로플라스티시티는 엄청나게 놀랍습니다.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뇌는 한번 뇌세포가 죽으면 새로운 뇌세포는 생기지 않아, 이러한 이야기를 정설로 여겼었는데 이제는 바뀌었어요. 뇌에서 새로운 연결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긴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고,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뇌를 바꿀 수 있는, 우리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을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. 어떤 사람들을 보고 배우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생활을 하느냐 자체가 자연스레 그 사람들의 생각의 패턴과 감정의 패턴과 반응하게 된 방식을 배우게 될 수가 있는 거죠. 이게 바로 문화와 사회의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, 나라는 존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떠한 문화 안에서 내 주변에서의 어떠한 사회적 경험을 했는가 자체가 사실은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을 합친 것보다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우리 뇌는 신경가소성을 통해 변화할 수 있고 어떤 문화와 사회 속에 있는지도 큰 영향을 줍니다. 그렇다면 외부 요인 외에 삶의 습관이나 버릇과 같은 오래된 부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? 습관과 버릇은 사실은 같은 말이죠. 영어로는 habit이죠. 그냥 버릇은 나쁜 단어고요. 습관은 좋은 말 같아요. 나쁜 버릇, 좋은 습관. 나쁜 습관을 말도 쓰긴 하지만 좋은 버릇이란 말을 잘 안 하죠. 근데 결국 우리 뇌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. 뇌에 길이 뚫렸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하다 보니까 뇌에 신경망에 길이 뚫려서 자극만 오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. 우리 뇌에는 파이프들이 있는데 위에서 물이 내려옵니다. 그러면 어디로 갈까 생각해보면 제일 큰 파이프를 타겠죠. 거기를 갈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. 그럼 그 파이프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어? 많이 쓰니까. 그러니까 신경망은 그런 거예요. 안 쓰면 거기에 뭐가 쌓이고 점점 작아져서 어느 순간 없어지는 거고, 그 파이프로 신호가 갈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작심삼일이 되는 겁니다. 생각해 보시면 우리 연초에 결심 많이 하죠. 담배를 끊어야지, 야식을 안 먹어야지, 또 뭐 많이 하죠? 영어 공부. 근데 이 셋 중에 뭐가 더 어려우면 영어 공부는 그래도 할 만한데 야식 끊는 거, 담배 끊는 거, 술 끊는 거, 이런 것들은 어려워. 왜냐하면 하던 거니까. 이미 길이 뚫려 있어서. 길이 뚫려 있는 걸 막는 건 겁나 어려워요. 하지만 없는 길을 새로 만드는 게 상대적으로 쉬워요. 왜냐면 그 길은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이니까. 자,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죠. 이미 그 길이 이만한 파이프가 계속 가고 있어요. 그걸 막 막는 거를 하느라고 너무 애를 쓰면 매번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겠죠. 그럼 그 노선 말고 경쟁사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이쪽 경쟁사에 손님들이 몰리게 만들어. 원래 있던 나쁜 동네는 갈 사람도 줄어들겠죠. 그리고 얘가 메인이 돼요. 그러고 나면 얘가 점점 줄어서 사라지겠죠. 이걸 제 말로 하면 좋은 습관을 만들어 나쁜 습관을 없애라 가 되는 거죠.
그러니까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것 자체가만 목적을 가지면 생각보다 어렵지만 그걸 대체할 만한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나쁜 습관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죠. 그럼 그게 조금 더 쉬워요. 결국 오래된 각인을 바꾸는 방법은 단순히 없애려는 노력이 아닙니다. 기존의 것이 아닌 새로운 좋은 것을 만들고 그 영향을 문화와 사회 속에서 지속적으로 받을 때 오래된 것들이 자연스럽게 바뀝니다. 바울은 우리 안에 매일 두 망대의 싸움이 계속된다고 했습니다. 나 중심의 오래된 상처로 각인된 망대를 붙잡는 대신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운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. 우리의 삶이 매일 캠프로 빛을 비추는 망대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.